레드인사이트 방송 금요일 오후 5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레드인사이트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가 하반기에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7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도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레드 전문가님의 배터리 육공주들 LNF, 에코프로 형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힘까지 모두 실적 반등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점 매수를 또 기회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2차 전지 짝사랑 시나리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 2차 전지의 선구자 레드 전문가님 모셔보기 전에 시황센터에서 홍채환 캐스터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 급등세가 무색해질 정도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 가까이 내린 8,4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4%대 내린 8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가 기관이 팔자 포지션, 개인이 홀로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6천억 원, 그리고 3조 7천억 원대 매도했고 개인만 홀로 8조 1천억 원대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포지션, 개인이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억 원대 매수했고 개인만 홀로 7천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오늘 10%대 상승한 32만 원대에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배선 설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대규모 버스 덕트를 공급하게 된 건데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빅테크 기업에 이어서 고객사를 더 확대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인 199만 원대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최근 AI 서버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MLCC 사업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선 AI 시장 확대가 중장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특징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11%대 상승했는데요.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발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29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호남 지역 연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시장에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등 투자 계획이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이번 급락에 대해서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쏠림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 흐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인사이트 경제캐스터 홍채환이었습니다.
네, 레드인사이트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2차 전지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 이어가다가 요즘 뭐 불씨가 꺼지다 못해 좀 물로 둘이 부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주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 시장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뭐 이 반도체하고 레버리지 인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무슨 2차 전지가 담보 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담보 잡힌 것처럼 계속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허나 현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있다 한들 삼성 외에도 다른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한들 워렌 버핏이 갖고 있어도 지금 현 시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경을 어떻게 치웠다에 2차 전지로 수급을 몰리게 하느냐,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방송하는 날만, 이 방송하는 날만 왜 자꾸 제가 주식시장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지는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들아 오늘도 가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엄청나게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투자자가 있다고 한들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방송을 보실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시장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이미 먼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키워드입니다. 이제 중간에 우리는 다음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의 왜 환경이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작은 불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근데 이놈의 불이 켜지지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육공주는 5월달부터 레버리지 상장하고 좀 약간 좀 주가가 아무리 지정학전이 있을 것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여러 번 나오고 했었는데 이 5월 중순부터 레버리지, 인버스, ETF 쪽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34개가 상장이 되면서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아니 무슨 담보가 잡힌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2차 전지 쪽으로 5월달 정고점에 있던 부분들이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또 큰 자금이다 보니까 거기서 속절없이 빠져가지고 레버리지, 인버스,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은 이 정도 차트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밑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 이 공부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진짜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맨정신 아닌 이상에서 버티더라도 현 시장에서는 시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렇게 크게 힘들어도 계속 이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NNF 5월 정고점에서 100% 정도 빠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100% 정도 빠진 것 같고 우리 다시 100%씩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말 쉽지. 뭐 아니 말 쉬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배터리 육공주 그동안 몇백 프로씩 올렸는데 여러분들 100% 왜 못 올립니까? 올릴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환경이 잘못된 거고 그 환경을 우리 쪽으로 수급을 맞추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악재가 생겼습니까? 악재가 안 생겼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인데 그 빅테크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핸드폰 가격도 인상을 해야 하고 게임기도 인상을 해야 하고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빅테크의 실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삼성,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 시장에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브리지하고 인버스,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이제까지 외인들은 엄청나게 뺐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서 외인들이 빼고 개인들하고 기관들만 올렸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주식이 기술적 뭐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도박할 때 그 비니하우스 있잖아요. 전 제가 볼 때는 이 비니하우스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예버리지 도박판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수급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2차 전지에 그동안 어떻게 괴롭게 봤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나운서님 2차 전지가 한번 빠져도 이 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요일 날 그 꺼진 불이 좀 2차 전지가 좀 켜졌습니까? 아니요, 꺼졌죠. 꺼졌죠. 아니 그럼 꺼진 불도 다시 조금 이 열기가 나는지 한번 또 봐야겠죠. 봐야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또 월요일 날 또 나폭이 커가지고 화요일 날 또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꺼진 불이 다시 켜졌습니까? 아, 껴지긴커녕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다 내려앉았죠. 그렇죠. 이거 다시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거 또 불이 계속 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또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네. 이거 수요일 날 또 이 꺼진 불이 또 다시 조금이라도 연기가 났나요? 안 났죠. 안 났죠. 야, 그러면은 이 월, 화, 수, 이 꺼진 불을 우리는 3번을 보자고 하는데 계속 불이 꺼졌습니다. 3번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됐나요? 목요일 날 이제 불이 많이 꺼졌으니까 이제 이 꺼진 불로 또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려야 하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 날? 또 꺼졌죠. 또 꺼졌어요. 아이고. 자꾸 불이 꺼졌어요. 켜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얘기했는데 이 4번이나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자 아나운서님 네. 오늘 5일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5일째 되는 날 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꺼졌죠. 또 꺼졌죠. 그러면 불이 계속 꺼질까요? 아 참 힘듭니다. 불쏘시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야? 불쏘시개. 불쏘시개 있어봤자 뭐합니까? 수급이 이탈이 되는데. 그렇죠. 어? 자, 여러분들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상황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고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NNF, 포스코 퓨처엠을 어쨌든 일단 불쏘시개라도 해가지고 조약도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불을 붙여야 하는데 계속 조약도에 계속 돌멩이만 치고 불이 안 붙어요. 차라리 악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재도 아니고요. 자, 불이 계속 꺼집니다. 불이 안 켜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첫 번째 질문 반영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ETF만 올라가니까 의미가 없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독 2차 전지만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매수세도 아니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들어와. 리밸런싱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들어와도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꺼진 불을 다시 봐야 하는데 계속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현 시장은 수급도 삼성, 하이닉스 돈으로 계속 꾸역꾸역 올리는 시장이기만 하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꺼진 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꺼진 불을 다시 켜야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신이 있죠? 지금 원신이 지금 계속 불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NNF,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꺼진 불을 다시 켜자.
다시 켜고 꺼진 불 다시 보자. 지금 현 시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에버리지, 인버스 빼고는 거의 다 종목이 빠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불을 붙이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수급입니다. 반도체 수급을 다시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 시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제외되고 NNF, 에코프,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AGN 소준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다음 주도 더 빠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아, 그리고 물론 삼성 하이닉스는 아무리 기관이 리밸런싱 한다고 해도 기관의 연기금의 수익률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잘 생각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빅테크들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제대로 안 되네.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면 반도체 기업들은 좋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이폰이라든지 이 갤럭시 폰이라든지 게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엑스박스라든지 소닉에서 만드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모리 들어가는 컴퓨터도 여러 가지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네.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빅테크들이 반도체에 고객사인데 빅테크들이 가격이 떨어지 마진을 많이 못 남기면 어디가 피해 보겠습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죠.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러 오면서 하러 오면서 다른 경제방송 다 봤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SK스퀘어 그거 말고는 내가 지금 이거 방송 할 이유 자격이 없는 건가? 나도 사람인지야 나도 2차전지 아무리 전고점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다 아직까지 경제방송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번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승부욕이밖에 얘기 못합니다. 승부욕이. 뭐만 떠지면 승부욕이 돼. 그리고 지금 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옆집, 여러분들의 친척, 그 사람들이 돈을 사는 삼성 하이닉스 그거로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거 바탕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식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증권사회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목표가밖에 상향 못 시킵니다. 자신이 없거든. 근데 나는 자신이 있거든. 여러분들 제가 왜 자신감 있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0%가량의 하락을 보였었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수급 이탈, 삼전 닉스의 분명한 한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2의 돌파구, 즉 투자자들의 다음 먹거리, 새로운 불꽃을 찾아 나서야겠죠.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2차 전지 종목 우측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유권주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밑에 하단에 공부방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말고 삼성 하이닉스, 뭐 바이오, 이런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이 밑에 있는 산다에 들어오지 마세요. 2차 전지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에 그다음에 LG엔소, 삼성 SDI 몇 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갔다가 강아지보다 더 아프게 물린 사람들, 그분들만 이 밑에 하단을 통해 가지고 공부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삼성 하이닉스, 예버리지, 인버스, 뭐 테마주, 동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절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들만 이쪽으로 프리미엄 패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삼성 하이닉스 수급을 처음에는 뺏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뺏어올 생각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선 우리가 왜 그동안 힘든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 삼성 니스를 빼고 있습니다. 삼전은 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제 주가가 급등해서 어제 올라간 사람들은 오늘 또 하락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그동안 삼전 니스가 빠졌으니까 또 다음 날은 기술주 반등이 나올 거다. 그 기대감으로 또 계속 사겠죠. 물론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어. 그동안 개인들하고 기관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다수 섹터에서 수급을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돈의 힘으로 올리는 겁니다. 즉 삼성하고 하이닉스,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현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없다고요. 유동성 없어요, 현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야 그 특정 섹터에 몰려가지고 코스피 지수 높인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800이 깨진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삼성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보셨죠? 수익 보셨죠? 그건 아니지.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가지고 그거도 그냥 몰려간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보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야. 자신 없으면 증권사 리포터 쓰지 마요. 그럼 왜 자꾸 증권사 리포터 쓰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못 팔까 사냥 못하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삼전니스에 대해서 수급을 조금이라도 이탈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현재 이 주식시장의 양극화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종목들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펀드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저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 물밑 작업을 해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극화로 조금이라도 둔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할까? 어떻게 코스닥을 올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부의 주포는 어디입니까? 정부의 주포는 어디입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입니다. 자,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최근에 국민연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리베러싱을 뭐 몇백 조 원을 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베러싱이라는 말을 똑바로 알아서 척척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이 막 몇백 조를 빼는 게 아니고 삼성 그동안 비중이 제일 많았던 종목들을 인위적으로 뺀다는 겁니다. 비중을. 전체적으로 시장을 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움직여도 시장을 움직이는 게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적 방향성이 정해지면 국민연금의 돈으로 우리는 2차 전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저 자식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돈이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금을 통해 가지고 연기금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포머 현식으로 올라간 개인 투자자들이 또
조정목 올라가네? 차트 좋네? 그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왜 국민연금이 채웠다 왜 2차전지 들어갈 거고 생각하나? 저 전문가? 아니 저 전문가 에이, 그동안 2차전지 정고점까지 올라갔다가 100% 빠졌으니까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삼성 하이닉스 사봐요. 물론 삼성 하이닉스 사는 거 나 부정적으로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육공주가 빠졌다고 해도 삼성 하이닉스는 몇백 조 원으로 3% 4% 올라가지만 우리 거 같은 경우는 1조 원만 있어도 육공주는 상한가 갑니다. 거래량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백 조 원 이상은 영업이익이고 주가도 그렇게 올리지만 배터리 육공주는 100원을 더 벌었다. 100원을 부채로 주어든다. 100원의 적자가 더 둔화가 되었다 하면은 몇십 프로씩 상승합니다. 어차피 뭐 수입 보는 거나 그런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할 수도 있지. 근데 다음 주에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불안할 수는 있지. 자,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들가 왜 치웠다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온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비중을 14%에서 20%로 비중을 상향시켰습니다. 비중을 상향시켰다는 거는 즉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의 처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여기서 7% 정도 더 추가적인 주식에 들어가는 그 비중 자금을 다른 데에다가 실적이 잘 나오는 곳에다가 유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국민연금하고 정부하고 같이 하는 이 물밑 작업이 뭐냐면은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정책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현재 코스피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을 올려야 하는 숙제가 있을 겁니다. 왜? 작년에도 코스피, 이번에도 코스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또 코스닥 쪽으로 또 전략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야 경제가 좋아지고 GDP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세수 정책 뭐 이런 것도 못해요. 뭐 언론에서 금투세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어떻게 금투세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식을 돈 번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치웠다의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앞으로 주식을 더 담을 자금을 왜 연금하고 2차 전지가 왜 누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치웠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이 있고 그 정부의 정책에 국민연금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 연금에 묻혀있는 돈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새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왜 치웠다의 2차 전지인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코스닥이 일단 첫 번째로 정책이 돼요. 국민청년 선정펀드 등 정치 자금이 본격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되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도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쪽은 바이오 쪽, 알테오젠이나 니가캔바이오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에코프라고 에코프로빔이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라고 에코프로빔이 재료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반등한 건 없어요. 코스닥 정책 때문에 더 많이 반등한 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정책과 에코프로빔으로 어느 정도 2차 전지 6공주도 같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판 IIA가 가동이 됩니다. 제가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 정책입니다. 정책. 여기에 정책이고 이 한국판 IIA를 통해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요만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돈 줘. 근데 이게 만약에 100억치 부속품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30억을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 보조금이 맨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이익이 됩니다. 한국판 IIA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KGM이 끝났네 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돈이 물밀듯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돈이 들어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냄비 근성이 있는 냄비 근성으로 삼성 하이닉스 올린 만큼 그 올린 부분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만의 테이퍼닝 현식으로 수급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힘으로 배터리 육공주, 외누마기오,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육공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TV 보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놀고 있다고 판단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밑에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똑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육공주에 어떻게 정책주로 외누마기 수급을 물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좀 과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 시장이 외누마기로 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 왜 2차 전지가 외누마기로 수급을 삼성 하이닉스처럼 레버리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 상법 개정, PBR, 저평가 쪽으로 어느 정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 PBR, HS 효성이나 뭐 은행주나 보험주나 증권주 이게 다 코스피 쪽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만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주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코스피 3천이 올라가도 코스피 5천이 올라가도 현 시장에서 특정 섹터로 연기금이 몰려 들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 시장은 지수만 올라가고 하락 종목만 더 많았던 시장이었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시장이에요. 3천이든 5천이든 간에. 왜? 그때 그 특정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25년도에 보면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책 드라이브가 금융지수 3천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 증권사들이 지수를 왜곡하는 지수 3천에서 5천 시기에도 예전에는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지금 왜곡을 시키는 것처럼 증권사들이 레버리지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년도에 PBR 상법 개정 그 부분은 지수 3천을 높였고 그 다음에 5천을 높이는 과정 그리고 지금 뭐 9천은 넘어가고 하는데 체감은 코스피 2천도 안 돼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현 시장에서는 환경이 금리가 제로가 안 되는 이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수는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장은 우리가 판단하고 현 시장은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외누마기를 치웠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수급을 갖고 와서 우리도 외누마기로 올려야겠지. 그게 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 좀 먹고 올게요. 네, 이 타이밍에서 반도체 vs 2차 전지 올해 상승률 한번 비교해 보시죠. 2026년 고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상승률 215%인데 삼성 SDI 무려 203%입니다. SK 하이닉스 360%, LNF는 136%고요. 네, 생각보다 2차 전지가 정말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 잘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그 어떤 방송을 틀어봐도 반도체 투톱과 2차 전지 배터리 육공주들 이 두 그룹이 향후 상승률로 대결해 봤을 때 2차 전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모든 2차 전지가 잘 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으십니다. 바닥을 딛고 2차 전지 랠리를 주도할 종목은 6종목 정도로 추려두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장격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공부방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전체 화면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고 맨날 매일 날마다 오는 게 아닌 레드 인사이트 시간이 지금 현재 13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개 한번 돌아가 보고요. 현재 이번 주 지금 현재 삼성 SDI가 목표가가 100만 원이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답니다. 그럼 내가 방송할 때 그 리포트가 나와. 내 눈치 보는구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삼성증권사 목표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100만 원까지 안 가도 돼요. 80만 원까지 해도 저번에 종고점을 우리가 찍었던 만큼 그 종고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이 밑에 하단을 통해 가지고요. 저를 찍어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나는 절대 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온 생산 보조금의 내년 도입은 무사됐다는 내용은 사실과다합니다. 이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기자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쓴 걸 다 제외시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의 공시 입장에서는 생산 보조금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늘려준 국내 생산에 대한 촉진 세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즉 재정경제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에요. 여러분들 돈 준다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깎아준대요. 여러분들 삼성하이닉스는 버는 돈을 호남에다 땅 투자하는데 우리는 법인 혜택 준대요. 여러분들 세금 안 내도 된대요. 세금 안 내도 된다면 영업이익이 또 증가되겠네.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환수도 되겠네. 그럼 실적이 단위로 높아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주가는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돈 준다잖아요. 돈 준다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혜택시켜준다잖아요. 해제해준다잖아요, 세금을. 여러분들. 어떡하게 해요? 맨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반도체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반도체 도톱하고 어느 날은 예버리지가 20% 올라갔다가 어느 날 예버리지 20% 빠지고 인버스가 올라가고 막 어떡하시겠습니까? 비니하우스 가가지고 도박하시겠습니까? 삼성하이닉스에 대해서 비니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돈을 주고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회수시켜주면서 시적 사냥이 더 잘 나오는 2차 전지 하시겠습니까? 강요는 안 할게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 밑에 공부방을 통하셔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제 교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조금은 예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안 받아도 됩니다. 보조금보다도 제 혜택이 뭐냐면 세제 혜택입니다. 영구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구조적으로 높여주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5년도에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지수를 2,500에서 3,000에서 5,000까지 올린 건 PBI였습니다. 그때는 삼성이 5만 원도 안 됐대였어요. 하이닉스도 100만 원도 안 됐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3,000에서 5,000까지 갔을 때 지수는 올라가도 상법 개정 쪽으로 종목들이 기관들이 계속 연기금이 사니까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연기금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게 외눈박이 수급이니까.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번 년까지 삼성 하이닉스 에버리지가 외눈박이로 돌리는 것처럼 연기금이 이번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 통해서 2차 전지를 빼겠습니까?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더 빼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더 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금은 어디에 투자한다? 정부의 정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II, 코스닥 정책, 이 펀드 조정으로 배터리 유권주를 수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급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여기서 한국판 II, 코스닥 정책 펀드 조정으로 기술적 반등은 첫 번째 우리는 이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적은 뇌관을 터뜨릴 겁니다. 이 머리 쪽에 혀이 이 사람이 머리 쪽에 혀이 이게 피가 많이 몰리면 안 돼요. 이 머리가 삼성 하이닉스예요. 예버리지 인버스하고 칩시다. 이 머리가 계속 수급이 올라가요. 근데 이 피도 계속 빠져야 순환이 되거든요. 자꾸 올라가니까 삼성 하이닉스 지금 많이 아파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픈 거 따지면은 피가 계속 몰리니까 수급이 예버리지 인버스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번 정책을 통해서 연기금이 나라에 링거를 꽂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링거를 꽂고요. 여러분들 시간은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개별적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까지 환경 때문에 빠졌습니다. 환경 때문에 빠졌고요.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허나 이 첫 번째 환경.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삼성 하이닉스 빠질 때 다 같이 빠진다고. 괜찮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쯤은 세척해야 돼요. 야 NNF 10만 원 붕괴하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냐? 뭐 어때? 2월 달이나 1월 달쯤에 NNF 우리 7만 원에서 거기까지 2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스윙이었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이번 년에 올라가봤자 160%고 하이닉스 이번 년에 올라가봤자 290%인데 우리 2차전지도 그만큼 올라갔다가 수급이 그냥 뺏긴 것 뿐이에요. 우리 못 올라가겠어요? 방금 삼성 SDI 증권사 리포터에서 100만 원씩 나왔잖아요. 100만 원씩 꼭 안 가더라도 정고층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아, 좀 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금 정책으로 지수가 무너져도 우리 쪽으로 수급 돌리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냄비 근성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의 환경이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되면은 이제 NNF에 대한 장점이 나올 겁니다. 이 NNF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적 반동으로 환경이 잡혀줘야 합니다. 코스닥 정책, 에코프로를 통해 가지고 NNF 같이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파 IAEO 대구 쪽에 있습니다. 대구 쪽에 국가산단지가 있고 NNF 쪽은 이제 이 정부에서 2,20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라 쪽 하이니케를 통해 가지고 NFP를 통해 가지고 삼성 SDI가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LG엔소도 지금 목표가 상향돼 됐잖아요. 그러면 NNF의 추앙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가 막힌 반전을 보고 싶다. 엄청나게 해피 엔딩을 보고 싶다. 이 NNF에 대해서 인간 승리를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 NNF, 이 고집부통 NNF에 대해서 도끼를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밑에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절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 바이오나 뭐 삼사인에서 뭐 인버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따라 증권 방송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정책에서 에코그룹이 매수가 엄청나게 몰리면요. 그 매수 몰리는 부분은 배터리한다. 죄송합니다. 배터리 유공주, 다항공주들도 같이 기술적 반등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유입된 부분은 같이 기술적 반등은 올라가고 한국판 IAE가 되면은 포항 쪽에 있습니다. 포항 쪽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 포항 쪽을 통해 가지고 에코그룹이 같이 올라가면 또 2차 전지는 주가가 올라가고 또 증권사들 또 올라가네. 이 눈치 보면서 또 목표가 상향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개별 제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은 많이 잘 만듭니다. 이 마진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퓨처엠도 응급제 물량으로 중국을 대신해 가지고 다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 정부 정책 통해서 포항 쪽에서 이 포항 쪽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LG엔소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곤장은 100% 돌리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올라가면은 NNF가 올라갑니다. LG엔솔이 실적이 이번에 보조금까지 받게 되고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슬라의 메가페 ESS를 계속 곤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시켜가지고 인건비 더 낮춰주고 있고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한국에서 세액 공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기웃기웃 거리는 것뿐인 거지 현재 계속 생산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소 몸통 하나가 올라가면 2차 전지 중소형주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소 에코그룹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공부반 통해서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계속 각형을 ESS 수주하고 있고 유럽에서 AAA하고 해가지고 중국산을 배제하는 대책 공급망은 에코그룹이 있고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케를 쓰는 게 삼성 SDI고 NNF의 NFP를 쓰는 게 삼성 SDI입니다. 목표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를 82만 원으로 1차를 잡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삼성 하이닉스는 몇백 조 원 수익으로 투기성이지만 적어도 N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G 엔소는 작년보다 100원을 더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작년보다 100원을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100원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레드인사이트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의 공략주인 삼성 SDI 무려 100만 원 목표 주가에 매수 의견 리포트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였을까요? 4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상승 여력 무려 119%로 현재 룸을 좀 남겨놓은 건데요. 이 리포트에 대한 전문가님의 자세한 분석은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실시간 댓글에서 로봇도 밀리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까지 순환매가 돌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시나리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또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어요. 네, 진짜. 근데 이게 똑똑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버피 할아버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버피 할아버지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버티기입니다. 좋은 종목에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면요. 그럼 우리 그냥 간단해요. 버티면 돼요. 버팁시다. 우리가 뭐 10%, 5% 수익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로 삼성 하이닉스 다 몰려가는 도박 비니하우스처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훌륭한 방송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저는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